세 번째 물건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은 낙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낙찰 받고 난 다음에 팔고 빠져나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전서부터 파는 방법을 배우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권리 분석 자체는 간단하게 그냥 해드리고 파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많아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의 2022 타경 194입니다. 날짜는 3월 7일 10시 30분 화요일입니다. 아파트가 4억 2,900에 2억 1,00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규 과정에 지금 서울의 수도권에 49%까지 떨어진 물건을 제가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 수강생이 엊그저께 와서 그러더라고.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49%짜리 떨어진 거 한번 들어갔더니 81명이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요새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49%까지 떨어지니까 10명? 와, 엄청나게 온 겁니다, 보면. 근데 이건 그거는 아무 문제도 없는 거지만 이건 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르죠. 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자 보십시오. 2분의 1 지분 매각이죠. 근데 부부가 소유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강제경매 청구금이 3억 9,700이죠. 그런데 감정가가 2분의 1인데 4억 2,900이죠. 그러면 요새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4억 2,900은 8억 5천인데 제가 보면 현재 7억 정도는 갈 거라고 봐요.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7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3,900만 원 때문에 이 집을 날릴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3,700만 원에 청구가 되는데 제가 웬만만 하면은 8억 정도의, 7억에서 8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 정도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4천만 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7, 80%는 취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강제 경매에서 취하를 시킨다면은 낙찰자에게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 것이 제일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잔금을 내지 않고도 우리는 취하 동의서를 찍어주면서 몇백만 원 정도는 챙길 수 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취하를 안 시킬 수도 있겠죠. 취하를 안 시키면 우리는 이제 할 수 없이 잔금을 내고 소송을 하게끔 돼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이용 우꽃이 지금 지분이 나왔죠. 2분의 1이. 그거 여기 보면 최운주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주소가 같으죠. 그러니까 이용우라는 분하고 최운주라는 분하고 제가 보기에는 침대를 같이 쓰는 분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최운주가, 이용우가 최운주는 2분의 1 지분을 아직 갖고 있죠. 그러면 이용우가 나가요. 자기 집이 경매를 당했다고 나가요. 은주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죠. 그리고 인주도 그대로 있겠죠. 2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최은주를 상대로 해서 너가 2분의 1 우리 지분을 네가 다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떠나? 지료를 달라. 그래서 그 지료를 가지고 2분의 1 지분을 다시 경매로 지분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이게 49%에서 만약에 50%, 60%든지 이렇게 샀다 그러면은 그냥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70% 정도 선에는 팔리면 배당으로 가져와도 수익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취하시키었을 때는 잔금을 안 내고 우리가 취하 동의서를 써준다.
두 번째는 상대편에게 최은주에게 뭐 하면 지료 청구를 해서 지료를 가지고 최은주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는다. 세 번째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먼저 번에도 우리 공투에서 그 인천가 하나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딱 똑같이 이런 거에 됐어요. 낙찰 받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지 않고 같이 입찰에 들어왔어. 그랬다가 우리한테다가 300만 원 차이로 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몰라갖고 법무사를 같이 들어와서 우리 입찰에 들어왔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건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지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도 그냥 팔고 나가겠다 그래서 그럼 팔자 그럼 다 팔자 그러면 경매로 팔자 할 때 경매로 팔지 말고 공인중개사한테 팔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좋다. 공인중개사한테 팔자 얼마에 팔아달라고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팔아준 그 돈을 나눠 갖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때 뭐 5억인가 얼마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억 얼마를 낙찰 받았는데 그러니까 2억 5천인가를 우리가 5억에 팔으면 2억 5천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살 테니까 한 3천만 원만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주마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한 8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그냥 그 공투했을 때 그냥 수익을 얻은 것이 있는데 할 수 없이 이 지분권자가 다시 사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잔금 내게 되면 대출은 못 받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대출을 좀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공투를 가지고 공투에서 그 당시에 돈 있는 걸 가지고 그냥 같이 다 집어넣었었죠. 대출 묻지 않고. 그랬다가 협상했다가 다시 빠져나오니까 공투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딱 우리가 분배해서 나눠 가졌던 거죠. 보면. 그러니까 공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왜 하냐면 지분 매각이든지 그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든지 할 때는 그 대출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럴 때 그냥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우리 공투 모금을 해갖고 공투 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안 받고 그대로 협상해서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3월 달에 이제 준비하는 것은 우리 그 사장님도 한번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 매각 취해 지분 매각 이런 걸 우리가 담보로 잡고 사채로 빌려줄 수 있는 거를 저 한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 금융권에서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채로 그런 걸 빌려준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가 1차로 공투 물건으로 해서 그걸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질권 설정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건물 매각제든지 이렇게 지분 매각제 그런 낙찰을 우리가 이제 그 설정권을 이제 낙찰을 받든지 하지 않습니까? 받고 나면 대출 안 해주잖아요. 대출 안 해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공투 물건으로 해서 다 치워놓고 다시 그걸 가지고 이제 보면 돈 투자하실 분들에게 그 설정권을 다시 질권 설정을 해주면서 뭐 10% 주든지 12%를 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걸 이제 다시 팔아가지고 그 이자를 주더라도 이득이 남을 수 있을 만큼 되는 물건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서류도 지금 다 해서 그 대부업 그 중개 서류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상당히 대단지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남양주역이 있고 여기 보면 그 화도역이 있는데 남양주역은 4.35km고 저쪽은 3.73km다 보니까 뭐 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역세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천마산 바로 밑에 있는 그 남양주 있는 쪽입니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그 부부가 거주하고 있고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이거는 북부지방법원이고 2002 타경 1404고 강제경매인데 이건 지금 문제냐면은
3월 7일 10시에 화요일 날입니다. 근데 강제경매금 청구 금액이 580만 원밖에 안 돼요. 더더군다나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요새 아파트 사는 사람이 대출 안 받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여기는 대출 안 받고 그냥 샀어요. 보니까 대출 안 받고 그냥 사가지고 뭐 500만 원이 강제 경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취하시킬 확률이 95%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놓고 그냥 취하된다고 하면은 취하 동의서를 찍어주고 잔금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정수, 이정혜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집에 살고 있죠, 보면. 여기도 아파트가 이렇게 대단지로 돼 있는데 도봉산역이 바로 앞에 있어갖고 217m니까 여기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매도 물건 권리분석이 서산지원으로 가야 되고 2022 타경 529입니다. 임의 경매고 3월 7일 날 10시에 화요일입니다. 2억 6,800짜리가 3,200만 원까지 떨어져 5,2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지목이 답이고 773평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이 맹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권리 분석 해본 결과 맹지 아닙니다. 자, 설명 잘 들으십시오. 목록사 토지는 초대리 새말옆 옆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냐면 농목길을 따라 농기계가 접근할 수 있는 토지이고 바로 옆에는 큰 소로가 있으며 그러니까 농로가 있고 그 농로는 최소한도 지금 경운기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농로가 현황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보시게끔 되면 요겁니다. 경매로 놓은 곳이 469-2번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평가사가 노랗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 노랗게 표시해 놓은 것이 현황도로죠. 그러면 현황도로가 있다는 얘기고 지적조상 도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봤습니다. 요 땅입니다. 제가 요 노는 도로가 좀 내면서 이게 이렇게 잘라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뚝방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물이 흐르는 수로고 여기 제방이고 여기 수로가 있고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표시한 거죠. 자 보시겠 그리고 여기도 현황도로가 있죠. 자 왼쪽에 있는 현황도로 있는 걸 제가 봤더니 지목이 뭘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주인이 누구죠? 국유지구 국토교통부 도로죠. 근데 여기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지목이 도로지 건축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지목이 도로란 뜻이에요. 주인이 도로란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이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고 국유지라는 뜻이지 저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땅이죠. 요 땅은 지목이 뭘로 돼 있죠? 국어로 돼 있죠. 주인이 누구죠? 농어촌공사죠.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는 지목이 도로죠. 네. 지목이 도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요 옆에 여기 보게끔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 여기 4m가 안 되지 않냐고 일단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4m가 안 된다 할 때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농어촌 공사하다 보니까 여기서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면 가능하다 그랬지 포장이 돼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일단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도로라면 되는데 왼쪽 옆에는 지목이 도로고 국유지죠. 오른쪽은 국어구 농어촌 공사 거죠. 그냥 가셔서 현황을 도로를 널찍하게 한 6m를 여러분이 만드세요. 그냥 만들어서 그냥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건축가 신청하십시오. 땅 주인이 농어촌 공사고 그렇게 줍니다. 문제될 거 없고 뭐 개발행 허가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남의 땅을 가지고 개발행 허가 달라면 해줘요? 안 해주죠. 그냥 국어나 국유지 도로는 그냥 다닐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놓고 쓰면 이거 건축허가 남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현황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창고로 허가만 받으면은 제가 보기엔 여기 4, 50만 원 이상짜리 땅 금방 되는 겁니다. 여기 당진시 땅이 4,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가요. 도로만 있으면은. 물론 여기에 창고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우리 그 김사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이걸 만약에 사셨어. 그러면 이걸 건축허가를 내야 된다는 거 하에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팔으려면 이거 건축허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건축허가 내는데 농지 전용 부담금 내야 되는데 농지 전용 부담금 안 내고 건축허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안 가르쳐 드렸어요? 나중에 사시면 가르쳐요. 제가 메일 보내드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면은 이게 농지전용 부담금 안도 안 내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천안에서 그런 일이 많고 내가 먼저 번에 얘기했잖아요. 천안에서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가서 봤더니 농지전용 부담금 안 냈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 내고 받았냐고 갖고 내가 그 사람한테 배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땅이라고 봅니다. 투자가. 아니, 자 보십시오. 계획관리 지역이죠. 여기 보면 도로가 있고 옆에 이렇게 제방도로가 보이죠, 이게. 로드 이거는 감정평사가 겨울에 찍은 거고 여름에 찍고 있는 로드뷰를 보는 게 제방도로가 있죠. 여기 평평하게 만들어서 자동차 들어갈 수 있게끔 더 만들어야는 이게 제 얘기는 뭐 별것도 아니에요. 응. 골짜기로 그냥 밀어. 자, 그 다음에 초대 저수지가 옆에 있죠. 네. 그 다음에 횡단도 건너서 송화기 인터체인지 있는데 옆에 와 있죠. 위치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34%까지 떨어졌대요. 아니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려고 부동산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거 안 사면 뭘 사요 그러면? 여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지방법원이고 2019 타경 717입니다. 3월 7일 10시 화요일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먼저 번에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하니까 입찰 보증금을 20%라고 내지 않고 30%를 내라고 또 지금 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권으로 5억 4,200만 원이 나와서 3억 7,900까지 떨어진 걸 3억 9,500만 원. 다시 말하면 한 높게 쓰지도 않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쩐다? 미납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서울에서 부동산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로 사가지고서는 수익이 남는 게 별로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미납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추천한 이유가 자 보십시오. 여기 2억 6,500이죠. 네.
땅값이 얼마죠? 땅값 감정이 얼마죠? 3억 9,400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땅값이 1억은 지금 싸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잡으면 땅값이 얼마에다가 건물 시공비 얼마고 합치고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해보면 금방 나와요. 답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뻔에는 이 땅값이 예전에 크게 변하지 않았을 텐데 그 땅값보다 1억 정도가 싸게 나와 있고 골조가 끝났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 2억 6,500 정도 떨어졌을 때 이건 가능하다고 좀 본다는 얘기. 다만 제가 이걸 걱정했던 건 뭐냐면은 이게 골조 공사가 다 끝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허가가 3층까지 돼 있고 골조 공사는 다 끝이 난 겁니다.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만약에 이게 허가가 4층까지 돼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경우 4층까지 있고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서 4층까지 짓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혹시 4층까지 짓다가 3층에서 끝난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4층을 마저 올려야 된다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골조공사는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골조공사팀은 없이 마감팀만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유심히 봤는데 여기 등기부 등본을 보게끔 되면은 이 사람이 이분들이 강제 건물이 다 지어져 있지 않아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기입 등기를 시킬 수 있는데 이거를 기입 등기를 시킨 거예요. 기입 등기를 시켰는데 봤더니 3층까지 기입 등기가 됐더라고. 아 그렇다면 이거는 3층까지 허가를 받는 거로구나. 4층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 해놓고 여기 등기부 등본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장이 없이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강제 기입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 주인이 누군데 그 주인이 채무자인과 같고 땅 주인과 같을 때는 강제 기입 등기 신청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건물 매각 제외로 그냥 땅만 신청할 수도 있지만은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기입 등기를 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기입 등기를 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 물건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거 조금 있다가 천안에 나온 물건 보면은 강제 기입 등기 시키지 않고 건물 포함입니다. 이거는 강제 기입 등기 시켜서 건물 포함입니다. 또 천안에 먼저 번에 제가 설명했던 것은 강제 기입 등기 시키지 않고 건물 매각 계획을 해서 경매를 집어넣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특수 경매를 강의할 때에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해서 그렇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뒷마무리한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이거는 짓담한 건물을 강제 기입 등기 시킨 겁니다. 사거리 코너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 항공사진 보니까 이 우측에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이 방구동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산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은 이렇게 아시바가 다 있는데 로드뷰로 봤을 때 아시바는 다 철거했더라고요. 철거했고 이렇게 콘크리트도 깨끗하게 잘 마감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보면 이거는 건물까지 낙찰을 받았으니까 한 250여만 원 정도만 들이면은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제가 보기엔 근린생활시설인데 여기서 보면 이 땅 중에서 지금 주차장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1층이 한 반 정도가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못 쓴다고 봐야 되고 일부 조금만 써야 된다 그러고 2층하고 3층은 제가 보기에는 주택으로 돼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정도도 가격이 49%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또 땅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1억 정도가 다운돼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사서 마무리를 지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